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모품 문제 풀고, 우리가 이제 용액의 농도, 1단원의 이제 마지막 단원인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는 22페이지를 좀 펴주시면요. 우리 저번에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그 개수비를 활용해서 반응물의 어떤 질량 또는 부피, 양으로부터 생성물의 질량 또는 부피, 양을 파악하는 걸 우리가 양적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어떤 양을 주고 나서 우리가 개수비를 역으로 찾아내는 것도 양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에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22페이지를 좀 보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라고 하는 건 반응하는 몰수비다, 그죠? 또는 반응하는 분자수비다. 또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비가 되기도 한다. 이거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리고 하지만 반응하는 질량비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양적 관계를 할 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 몰로 환산을 한 다음에 이 개수비로부터 우리가 그 양적 관계를 따지고 다시 생성물의 이 몰수로부터 뭐 질량이나 부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항상 몰 개념으로 환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페이지 24페이지에 예제 4번을 한번 같이 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천연가스의 주 성분은 메테인이다 라고 나오고요. 메테인은 공기 중에서 다음과 같이 연소된다 라고 하면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을 줍니다. 연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이고요. 탄소 화합물의 경우에는 산소랑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메테인이 8g 연소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이라고 물어보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몰수로 변환하는 거다. 그러면 이 메테인 8g이 몇 몰인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 메테인의 몰수를 구하는데 우리가 질량을 알면요, 화학식량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과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8g을 자, 메테인 1몰의 질량, 즉 메테인의 화학식량이 얼마냐면 16이고요. 1몰의 질량일 경우에는 그램 퍼 몰에 단위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몇 몰이죠? 2분의 1 몰에 메테인을 반응시켰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개수비를 보면 메테인의 개수가 1이고요. 이산화탄소의 개수비도 1입니다. 개수비가 1대 1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자, 개수비가 메테인 대 이산화탄소가 1대 1이므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생성된 우리가 CO2의 몰수, 소문자 N은 몰수의 기호입니다. 그죠? 이거는 얼마? 얘도 똑같이 2분의 1 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테인 16g이래요. 이번에는 메테인이 16g이니까 이거는 몇 몰이죠? 암산할 수 있겠죠, 이제. 8g일 때가 0.5몰이니까 메테인 16g은 얘 1몰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메테인 1몰이 연소하면 자, 수증기, 지금 기체 상태니까 수증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개수비가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메테인 1몰이 반응하면 수증기는 2몰이 생성돼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수증기 얘가 일단 2몰 생성된다는 건 알았어요. 얘가 1몰에서부터 개수비가 1대 2니까 2몰 생성된다는 걸 알았는데 얘를 질량으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H2O의 질량은 우리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몰수가 2몰이고요. 물의 화학식량은 18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램 퍼 몰 따라서 36g의 물이 생성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0도씨 1기압에서 라고 조건을 주네요. 온도하고 압력을 고정하네.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이 생각나야 되고요. 이때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야 라고 하니까, 그죠? 1몰의 부피를 줬습니다. 이번에는 메테인 24g이래요. 메테인 24g은 몇 몰일까요? 예, 1.5몰이 되겠네요. 그죠? 1.5몰이고요. 얘를 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 자, 일단 그러면 산소는 자, 개수비가 1대 2잖아요. 개수비가 1대 2니까 얘는 몇 몰 필요해? 얘는 3몰 필요하다라는 걸 알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부피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피 누구의? 산소의 부피는 몰수 곱하기 1몰의 부피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몰수가 얼마다? 3몰이다. 그리고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얼마다? 22.4L다. 몇 몰당? 1몰당. 그죠? 그러면 이거 곱하면 그냥 하면 되죠. 3 곱하기 22.4L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항상 몰을 거친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I로 변환한다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실제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이런 정도의 난이도, 기본적인 난이도는 절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화학이 1단원이 화학에서 어쩌다 보면 가장 어려운 파트다 보니까 1단원에서 학생들이 많이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1단원만 잘 지나가면 2, 3단원 훨씬 더 쉽게 쭉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 화학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 계산이 가장 많은 단원이지만 이거 선생님들하고 같이 차근차근 잘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 꼭 풀어보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한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로 갈게요. 자, 이제 1단원의 마지막 단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용액의 농도를 계산하는 걸 우리가 파악하고자 합니다. 농도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진하기죠, 진하기. 이 용액이 얼마나 진한가, 그죠? 설탕물이 얼마나 진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농도를 따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농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퍼센트 농도고요. 하나는 몰 농도입니다. 화학에서는 우리가 다 몰 농도로 계산을 하고요. 몰 농도의 어떤 용액을 만들어서 그 몰 농도 비를 가지고 우리가 몰수를 구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농도는 이 밑에 있는 몰 농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퍼센트 농도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일단 퍼센트 농도부터 볼게요. 자, 퍼센트 농도라는 건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우리가 퍼센트 농도, 그리고 얘를 100분율로 나타낸 거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퍼센트 농도의 공식을 만들려고 하면 이 아래처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도 별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정의가 뭐야?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막 딱 여기까지만 하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으로 우리가 구하면 용액 1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되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줘야 되냐면 이 100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 100을 곱해줘야지만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라고 하는 이 정의와 정확히 맞게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용액 100g이에요.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고, 따라서 식으로 나타내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간단하게 쓰면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다 라고도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기호로 표현한 거죠, 그죠? 자, 용액의 퍼센트 농도가 같더라도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질의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분자량, 화학식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밑에 물 100g에 설탕 25g을 녹인 설탕물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그러면 용액이라는 건 뭐예요? 용질이라는 건 뭐예요? 용매라는 건 뭐예요? 라고 한번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깐 오른쪽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설탕이 있고요. 이 설탕을 물에 녹일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설탕 물을 만들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설탕이라고 하는 녹는 아이, 그죠? 녹는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에 녹여요. 그래서 이 용질을 녹이는 물질을 우리가 용매라고 얘기할 겁니다. 용매. 자, 그러면 이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 용질 입자가 용매 입자 사이에 균일하게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균일하게 섞여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용질이 용매에 균일하게 섞이는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용해라고 얘기합니다. 설탕이 물에 용해되면 이 설탕물이라고 하는 이게 뭐죠? 용액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면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용용용용. 그래서 녹는 물질 용질, 녹이는 물질 용매. 이 용질이 용매에 녹는 현상 용해.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 용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퍼센트 농도로 와서 우리가 좀 간혹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용액이라는 거예요. 용액 100g에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계산을 퍼센트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틀립니다. 정확한 건 뭐야?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그래서 여기를 용액이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려와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제 1번. 자, 물 100g이라고 했죠. 이거 뭐예요? 용매죠. 설탕 25g이어서 이거 뭐예요? 용질이죠. 이게 용매가 되고요. 얘는 용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 합친 게 뭐예요? 합친 게 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용액의 질량은 얼마야? 용매 100g이고 용질 25g이니까 용액의 질량은 125g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는 단위는 퍼센트고요. 어떻게 구한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다. 용액의 질량이 얼마다? 125g이다. 용질의 질량이 얼마다? 설탕 25g이다.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죠? 5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100을 곱했으니까 얼마? 농도는 20% 농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용액의 질량이 아니고 용매의 질량을 넣으면 어떻게 되니? 100분의 25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겠지. 그죠? 그러면은 25%가 나오잖아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밑에는 용액의 질량을 낸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농도인 몰 농도가 나오네요. 계속 중요하다 그러죠? 몰과 관련된 건 다 중요해요. 그래서 몰 농도에 별표 쳐주시고요. 몰 농도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애들 처음 보는 개념은 외워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응용이죠. 그래서 몰 농도라고 하는 거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즉 용질의 몰수를 의미합니다.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래서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그럼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는 몰 퍼 리터가 되겠지? 1리터 속에 몇 몰이 녹아있는가? 그래서 몰 퍼 리터가 되고요. 몰 퍼 리터가 좀 기니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줄여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 대문자 m의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 m의 단위가 가끔 가다 우리 전에 얘기했던 화학식량 대문자 m의 기호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몰 농도도 단위는 몰 퍼 리터 또는 대문자 m의 단위를 쓴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세요.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몰 농도를 식으로 만들어 보자. 우리가 정의가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니까 따라서 몰 농도의 식은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야? 단위가 여기서 리터 단위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십니다. 전체고 몰 농도 별표지만 얘가 꼭 리터 단위로 넣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리터 단위. 왜냐면 문제에서 밀리리터 단위로 줘야 되라. 밀리리터 단위로 주고 몰 농도를 물어봐요. 그럼 우리 항상 이 밀리리터를 리터 단위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1000ml는 1리터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용액의 몰 농도가 같으면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부피의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가 같다. 위에는 이 몰 농도 공식을 보면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용질의 종류와 관계된 항은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몰 농도가 같으면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부피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가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좀 더 밑에 한번 내려와서 한번 써볼게요. 예제 6번을 보는데 물에 포도당 18g을 녹였대요. 그러면 보자. 여기서 이 물이 뭐예요? 용매고요. 포도당 18g이 용질이고요. 포도당 수용액이 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용매가 되고 얘는 용질이 되고 얘는 용액이 되는 거겠네요. 그죠? 얘네들이 만나서 용액을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이 수용액의 몰 농도를 물어보는데 몰 농도 공식을 먼저 쓰는 거예요. 자, 몰 농도는 단위는 대문자 m이 되겠죠. 자, 얘 뭐예요? 용액의 부피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부피, 누구의?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야? 얘는 리터 단위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고 얘는 당연히 몰 단위겠죠. 그래서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몰 퍼 리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용액의 부피가 500ml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몰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용질의 몰수하고 용액의 부피를 알면 되는데, 자, 1번 용질의 몰수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용질의 몰수는 우리가 질량을 알면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용질의 질량이 얼마예요? 18g이고요. 자, 포도당의 화학식량은 180입니다. 포도당의 화학식량은 180입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 놓을게요. 이거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 문제라면 정보를 주겠죠. 얘는 화학식량이 분자량이 180입니다. 그러면 화학식 나누기 180g/몰, 이거 몇 몰이죠? 0.1몰입니다. 0.1몰.
지금 MOL 적은 겁니다. MO 됐죠? 0.1몰. 자, 2번 용액의 부피를 구하는데요. 용액의 부피 우리가 항상 무슨 단위로 넣어줘야 된다? 리터 단위로 넣어줘야 된다. 리터 단위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500ml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리터예요? 0.5리터가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은 0.5리터 분의 0.1몰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5분의 1 0.2입니다. 그죠? 0.2몰 퍼 리터 이렇게 넣던지 또는 0.2몰 농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 농도까지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필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려왔더니 몰 농도가 같은 용액에 포함된 용질의 입자수라고 나와 있고요. 한번 보자. 왼쪽에는 0.1몰 농도 50ml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0.1몰 농도 50ml가 있습니다. 이 둘은 입자의 종류가 다르죠. 얘는 원자 하나로 구성되고 얘는 원자 두 개로 구성된 아이잖아. 입자의 종류가 다릅니다. 입자의 종류가 다르지만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구하는데 얘들아 하나 잘 알아야 될 게 있어.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몰 농도라고 하는 거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죠. 그럼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가 되겠죠.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잠깐 한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26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용질의 몰수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거 중요하죠.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몰 농도라고 하는 게 그죠?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갖다가 이렇게 변환할 수 있지.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부피는 리터 단위를 쓸 거고요. 얘는 몰 단위를 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다를 우리가 이용해서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 우리가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피를 곱할 때 리터 단위로 곱해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질의 몰수 구하는 방법도 얘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25페이지로 다시 넘어올게요. 그러면 각각 이 두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구하는데 얘도 0.1몰 농도 오른쪽에 있는 아이도 0.1몰 농도 얘도 부피가 50 얘도 부피가 50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몰수는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나요? 용액의 몰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 로 이렇게 구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면 되니? 결국 몰 농도가 0.1몰 농도죠. 부피는 0.05리터.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0.1몰 농도라는 건 단위를 우리가 바꿔주면 몰 퍼 리터 단위고요. 50ml니까 여기다가 50ml를 곱하면 이 리터하고 이 밀리리터가 지워지지가 않잖아. 이 둘이 지워져야지만 몰 단위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밀리리터 단위로 넣으면은 안 되고요. 항상 어떻게 넣는다? 리터 단위로. 그러면 50ml를 리터로 고치면 1000분의 50리터니까요. 0.05리터입니다. 0.05리터. 이렇게 곱해줘야지만 리터 지워지고 이 몰 단위만 남겠죠. 그래서 어쨌든 몇 몰? 0.005몰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는 5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0개가 아니죠. 20개 맞네요. 0.005니까죠. 20개로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질의 종류가 달라도 몰롱도하고 부피가 같으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용질의 입자수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우리가 개수비가 반응하는 몰수비잖아. 그래서 이 반응시키는 반응물들의 농도는 몰농도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지만 얘네들의 입자수를 알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얘네들을 정확히 개수비대로 반응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사용하는 농도는 이 몰농도가 제일 많이 사용되게 되죠. 자, 몰농도는 같지만 부피가 다른 용액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왼쪽은 0.1 곱하기 0.1 몰농도의 50ml고요. 오른쪽은 0.1 몰농도의 25ml입니다. 그죠? 각각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로부터 용질의 몰수를 구해보면 왼쪽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0.05몰, 005몰, 오른쪽은 0.0025몰이다.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2분의 1이 되면 부피가 2분의 1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도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1리터에 100몰이 있었어. 그럼 50리터에는 50몰만 있을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보면 되겠고요. 이 몰농도의 한번 성질을 보는데, 이 몰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별표.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온도 관련해서 이 보기 중에 하나로 좀 물어볼 때가 있어서 지금 별표를 쳐준 거고요. 몰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얘들아? 퍼센트 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몰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정의를 살짝 봐주는데, 퍼센트 농도는 다 질량과 관련돼 있어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질량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온도가 변한다고 해서 질량이 변하진 않잖아. 근데 몰농도라고 하는 건 식을 보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용액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이 분자들의 운동 능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합니다. 물론 기체만큼 부피가 막 증가하진 않아도 용액도 소량 약간이나마 부피가 변하죠. 부피가 변하면 밑에 있는 분모가 변하잖아. 분모가 변하면 이 몰농도 값도 변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니까 몰농도는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몰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데, 온도가 변할 때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용액의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몰농도, 따라서 일정한 몰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실험을 할 때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몰농도가 변하는 건 용액의 부피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몰농도와 관련된 시험 문제를 보면 이 두 문제를, 두 용액을 섞거나 어떤 용액을 가지고 어떤 조작하는 시험 문제를 보면 항상 단 온도는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왜 들어갔는지 방금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가끔 시험 문제들을 보면 온도를 변화하는 어떤 상황을 주고 물어봐요. 몰농도가 변하겠니 안 변하겠니? 그 온도가 변하면 몰농도 어떻게 된다? 변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좀 봤고요. 살짝 우리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어가시면요, 용질의 몰수 구하는 거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묽은 용액의 몰농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